안녕하세요, 레드알pm 정성입니다. 네, 트렌드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네, D 올류 그랜저. 7세대 그랜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다. 먼저 디자인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시승하는 날. 7세대로 변화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그거예요. 새로운 신규 플랫폼. 그렇죠, N3 3세대 플랫폼. 그리고 지금 적용된 신형 그랜저는 K8에 미리 한번 선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으니까 플랫폼도 사실상, 그렇고 네.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그랜저 라인업 중에 최상이에요. 네, 캘리그래피 그것도 3.5. 네. 거기다가 H트랙 4륜까지 들어간. 전자식 썼어요. 그 풀옵션 차량입니다. 네. 그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5천 몇백만 원짜리 그렇죠. 차량. 네. 5천 다 때려넣은. 네, 다 때리는 거. 이거면 제네시스 G80을 사겠다 했던 그치, 맞아요. 문제의 네. 차량. 그건데 대부분 계약된 건 하이브리드예요. 맞아요, 하이브리드가 가장 큰 인기가 많죠. 요즘은 뭐 그랜저 떠나서 하이브리드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왜 유가도 높지만 맞아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그렇지. 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네. 조금이라도 연비 아껴가면서 가는. 근데 얘는 그거랑은 상반되죠. 대신 가장 그랜저를 그랜저답게 보여주는. 그렇죠, 얘네가 가장 추구하는 바를 3.5에서 가장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4기통하고 6기통은 엔진 회전질감.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 마력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요즘 차 안 나간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빵 터보로 400마력을 만드는 세상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력의 중요성이 아니고 플래그십 세단, 대형 어떻게 세단. 하면 우아하게 가느냐, 편안하게 가느냐, 안정적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IG에서 이제 7세대로 온 거잖아요. IG 때는 개발 단계 때부터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유럽 차들 잡겠다. 유럽 차들 그러니까 그랜저 소비층들이 점점 젊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탄탄하게 가겠다. 그게 이제 최상의 목표였죠. 그 디자인도 굉장히 젊어졌어요. 그게 IG뿐만 아니라 HG 때부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IG로 이어지면서 좀 더 명확하게 나왔고 그러다가 제네시스가 독립이 됐죠. 그렇죠. 분리가 되면서 다시 그랜저가 플래그십 세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이제 얘가 현대차의 플래그십으로서 다시 옛날 1, 2세대 그랜저처럼 얘가 다시 이제 회귀한 거죠. 네. 물론 그때 그랜저 위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된 게 플래그십 세단, 브랜드를 대표하는 세단이라면 가장 높은 배기량, 최고급의 사양, 최고급의 소재, 희소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내세워. 네. 그거는 이제 G90이라든지 제네시스가 합니다. 네, 네. 그럼 그랜저는 뭘 하냐? 누구나 욕심낼 수 있는 플래그십 세단. 그렇죠. 일상에서 플래그십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부담을 줄이고 플래그십이 갖고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차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변화를 준 부분은 다시 컴포트로 왔어요. 말랑말랑. 저희가 그랜저라고 연상되는 그 말랑말랑을 승차감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그십이라고 생각하면 딱 연상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승차감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탄탄하고 딱딱하고 직관적인 느낌은 스포티한 모델들의 선택이 되는 거고, 편안하고 장거리 이동할 때 스트레스가 없고 탑승사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그게 생각하는 플래그십이고, 이 지금 7세대 그랜저가 그거를 최종 목표로 다시 이제 탄생이 된 거죠. 다시 만들어진 거죠. 4명이 다 편안하게 가는. 그렇죠. 쇼퍼 드리븐. 회장님이나 사장님을 더 배려한 것보다는 4명,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누릴 수 있는 플래그십 세단. 그래서 컴포트로 갔는데 해당 차량은 지금 전자식 서스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륜구동에. 네. 근데 이 전자식 서스가 그 제네시스에 들어간 그겁니다. 퓨리뷰 해갖고 도로 감응하고 전자 맞춰가는. 근데 느끼는 게 좀 달라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요거는 속도 감응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60km 넘어가면 성격이 좀 변하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60km 전에는 그랜저를 상상하시던 그 말랑말랑 물침대 같은 그런 승차감이 가고요. 그 이상으로 속도를 올리면 약간 잡아버립니다. 이게 다시 탄탄해져요. 탄탄해지는데, 근데 다만 7세대로 더 좋아진 건 고급감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특히 60km 이하에서는 도심에서 타시면, 야,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 이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요게 새로 적용된 플랫폼 영향을 받지 않았나. 어쨌든 저희도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전자식 댐핑이 안 들어갔을 때 그렇지, 이거 그러니까 전자제가 빠진 일반 댐퍼. 할 때는 이 변화는 없을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출렁거리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다시 컴포트로 들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XG에서 활용했던 프레임리스 도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너무 잘 만들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 게 느껴져요. 풍절음이 진짜 거의 없다고 봤어요. 근데 해당 차량은 휠드 20인치예요.
거기다가 불리한 그 프레임 디스크 도어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절에는 불리한 거 다 때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타이어도 지금 피렐리 피제리 올 시즌인데 거기에 PNCS라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많이 쓰는 안에 스펀지를 하나 넣어서 그 공명음이 아예 없게 타이어 소음이 없게 그러니까 그 역할이 같이 붙으면서 정수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들을 다 커버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디자인으로 살려줄 건 살려주고 그렇죠. 플래그십 세단이 가진 정숙성. 그러다 보니까 이 3세대 플랫폼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정 속도 높여버립니다. 주행할 때 고속도로나 주행하실 거 아니에요. 이때 안정감, 네, 그렇죠. 안정감의 조용함. 그러니까 그랜저 하면 연상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부분들을 다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랜저 하면 고속에서 벤츠처럼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막 눌러주게 하기 위해서는 톱스페셜을 탄탄하게 했다면, 얘는 요번에 7세대 그랜저는 꽉 눌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어요. 야, 될 수 있으면 편하지만 안정적으로 가자 라는 게 이제 느껴져요. 약간 출렁대더라도 네. 넘길 건 넘겨. 이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나아진 점, 정말 괜찮아졌다고 좋아진 점.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기통 타고 있거든요. 6기통이 가진 질감은 잘 표현을 해줍니다. 대신 이게 그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MPI 간접 분사하고 GDI가 혼용되는. 직접 다 포트가 듀얼이죠. 근데 이게 NA예요. 터보가 아니라. 근데 맞아요. 터보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이 토크발이라고 하죠. 저희가 소위 그렇죠. 말하는. 실용력에 의해서 힘을 제일 잘 쓰는 토크밴드. 근데 얘는 그 토크밴드가 고RPM으로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NA 엔진은. 맞죠. 대신 이 MPI고 GDI, 요건 저희가 예측입니다. 추측. MPI에서 GDI로 방식이 변환되는 걸 한 2000 언저리의 RPM에 맞춰놨어요. 회전수를. 그러니까 그때 약간 토크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토크발이 아니라 GDI로 변환되면서 출력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구간에 기름을 많이 쓰는 거죠. 출력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갖고 기름 때워서 속도 내주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엑셀을 밟고 있어서 기아 변속이 되면서 2000rpm에 불과하면 갑자기 얘가 가속되는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기어업이 되면 속도가 다시 느려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돼요. 그러면서 기어비도 약간 꼬이고요. 그리고 출력을 내야 될 때도 정확히 못 내주고. 그러니까 그 RPM을 못 맞추면 다시 속도를 가속을 하는데 기아가 2단까지 내려가야 될 시간이 걸리고, 엑셀에 엔진이 또 반응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두 개가 같이 이게 조율이 돼서 휠까지 가는 출력 전달이 늦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결론은 뭐냐면, 이 차량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랜저가 G80하고 비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G80은 다 터보 엔진입니다. 그렇죠. 2.5 가지고 300마력 나와요. 얘는 3.5 가지고 300마력이에요. 그렇죠. 2.5는 190몇 마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되는 게 좀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고 배기량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배기량 생각하면 힘이 없어. 애가 반응이 좀 느려. 이렇게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5 제네시스 터보 엔진을 고려하신다고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대신 기존의 그랜저, 정말 그냥 말캉말캉하고 편하게 타셨던 그랜저 라고 하면 모든 거 다 커버됩니다. 대신 요즘처럼 터보 엔진에 익숙해지셨고 좀 더 속도 올려갖고 난 추월을 좀 더 가뿐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얘는 그렇지만 이쪽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좀 더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연비뿐만 1.6 아니라. 하이브리드가 너무 잘 만들었어. 사실 너무 파워트레인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선택하는 게, 선택을 많이 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부분은 가격이죠. 어쨌든 뭐 그랜저는 사실 네이밍이 이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랜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팔리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편히 올렸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특히 계약 많이 하시는 하이브리드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금액이.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좀 많이 좀 뭐 비싼 기술도 감이 좀 들어갔고 있죠. 1.6 터보 엔진도 들어갔고 예전 그랜저의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면 상품성도 훨씬 좋아졌죠. 대신 가격도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요건 한번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을, 요즘 나오는 최신 파워트레인을 안 쓰고 기존에 썼던 파워트레인을 계속 쓰는데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뭐 K8이 됐든 뭐 G80이 됐든 어차피 성향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 마크를 가질지 제네시스 마크를 가질지 기아 마크를 가질지 그걸 한번 잘 가격 대비 활용하실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외 그랜저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는 다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빼고는 잘했어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돼요. 특히 저희가 뭐 지하 주차장 아까도 빠져나왔잖아요. 지하철 빠져나갔고 일정 속도 60km 이하에서의 그냥 시내 주행할 때 이 승차감은
이래야지. 네, 움직임이 살랑살랑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체해서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말하는 플래그십 세단이 가져야 될 미끄러지듯 그렇죠. 싹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다시 회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그랜저가 돌아왔다. 그렇죠. 플래그십으로서 플래그십이 해야 될 역할을 이제 재정립을 한 거죠. 재정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세팅은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덧붙이면 그랜저가 지금 컴포트로 갔잖아요. 이제 소나타가 잘해요. 소나타가 못하면 이제 소나타는 큰일 나.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왜냐면 약간 스포티한 세단을 젊은 층에서 원하니까 이 또 있어야 돼요. 그 차들이. 얘가 컴포트로 갔으니까. 일단 스타리아를 짜부시켜놨다는 이제 그 의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덜해. 실제로는 실물을 보면은 좀 실물 보면 덜해. 그래도 그래서, 닮긴 닮았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눌러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그랜저의 핵심은 여기에요. 여기. 그렇죠? 저 심플 라인.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요 심플, 줄로 심플. 끝냅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이거 스타리아라고 계속 인식이 되는 게 요 헤드램프예요. 맞아요. 저 그릴하고 헤드램프가 딱 조합이 되면서 헤드램프 디자인을 좀 바꿨으면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헤드램프 디자인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쪽이 좀 변화시켜줬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뭐 펠리 거를 쓴다던가 아니면 차라리 산타페 걸 쓴다던가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을 뻔했어요.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현대가.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똑같다 보니까 더 그런 인식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헤드라이트에 시선이 가장 먼저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를 이제 요거를 이제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스타리아가 임팩트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임팩트를 이어주는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한눈에 봐도 이제 그랜저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랜저가 역대 가졌던 디자인들을 좀 잘 녹여놓지 않았나. 대표적인 게 XG에서 활용했던 거. 그렇죠. 프레임리스. 프레임리스. 이제 보시면 여기 이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커터글라 프레임리스를 쓰면 소음 요소인데 이런 것들 차단하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그랜저에서는 조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렇게 좀 방음 처리해. 그리고 이제 창문 여는 것도 보시면 얘가 반응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닫을 때도. 근데 이게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빠르지 않으면 그랜저 같은 차량은 깨집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이 속도를 좀 조절을 해놓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여기 맨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 여기가 삐걱삐걱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완성차로 시판용이니까 잘했네요. 소리 안 나고. 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랜저라. 그리고 저는 이 도어핸드도 이게 낫더라고요. 요거 낫죠. 이게 틱 튀어나오는 거는 저렴해 보여. 그리고 열기도 힘들어요. 열기도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가서. 요거는 컬러마다 보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두운 색들은 약간 좀 순둥순둥해 보이고 이렇게 밝은 색들은 저 DRL 때문에 좀 화려한 맛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색에서 오는 좀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여기 갓그랜저 살려줬고 이쪽 이렇게 오면 이쪽은 지구공이고 뒤로 이렇게 오면 IG 거 살려놨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놨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놨어요. 차가 크게 보이는 플래그십이 가져야 되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은. 앞에 후드는 약간 높은 스타일이고 뒤에 C필러는 최대한 낮춰가지고 약간 그 우리가 말하는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명차들 있잖아요. 큰 차들. 그 차들 이렇게 꽉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좀 오마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카. 그리고 영국차에서 봤던 맞아요. 그런 감성들이 좀 많이 녹아져 있지 않나.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뭘 닮았든 어쨌든 그랜저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랜저라고 딱 써있어요. 디자인으로. 밝은색 예쁜 것 같아요. 특히 블랙 잉크도 예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밝은 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그랜저는 흰색이죠. 그리고 해당 차량 캘리그래피예요. 최상위 트림. 그래갖고 요 그릴하고 그런 부분들 좀 다르고. 그릴 좀 화려하고 범퍼 안에 하이그로시도 들어가 있고. 요거 이제 그 원포크 스타일 디자인이지만 사실은 3포크예요. 여기 다 연결돼 있고. 네, 요게 이제 그랜저 때문에 이렇게 네모난. 요걸 미는 것 같아요. 이제 로고 없애고. 로고 없애고, 요게 주는 이제 현대 아이덴티 같은 약간 디지털리즘을 좀 보여주는. 그래서 뭐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나 그럴 때 좀 전기차는 이게 충전되고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괜찮아요. 요거. 요거랑 느낌 잘 만들어서 요 그립감이 생각보다 좋아요. 이게 아이오닉 때 느꼈던 그 동그란 그 느낌과는 또 달라. 그리고 얘가 동그라기 때문에 이것까지 동그래 버리면 오족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잘 한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투톤 색깔 딸리하면 훨씬 더 예쁜데 이게 조금 얇은 감이 있어요.
이게 두께감이. 투톤에 비해서 이게 약간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좀 두툼한 느낌이 있었는데 딱 생각보다 좀 얇네 이 느낌. 다크렌저 때 그걸 좀 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려고 일부러 얇게 뽑은 것 같은데 요거 차라리 두툼한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얘기 많잖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바꾸는 건데 이건 이게 이제 클래식. 클래식이고 심플이면 요것들이 이제 빠져요.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디자인도 싹 바뀌었습니다. 디자인 싹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이렇게 보면 클러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심플. 음. 심플하면 이게 지금 말 요렇게. 많은. 이것도 뭐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처음에 제네시스 썼던 그런 거에서 조금 간소화시킨? 그렇죠. 그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클래식 쓰면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이게 안 바뀌어요 지금. 그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끄면은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요거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바뀌는 요렇게. 이렇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심플에서도 3가지 가고 클래식에서도 3가지 가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연동 끄면 껐다 켰다 했다가 쓸 수 있고. 근데 솔직히 이쁘진 않아요. 예쁘진 않아요. 그냥 누가 봐도 그래픽이야. 그냥 1차원적인 그래픽 같은 느낌. 그냥 평면 느낌. 그리고 이게 약간 세워져 있어요. 맞아요. 이게 뒤로 약간만 그러니까 누워야 햇빛 되는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누워있을 때 이렇게 시야에서 보면 훨씬 편한데 약간 이렇게 좀 세워져 있는 느낌이라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제네시스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만 보이잖아요. 3D예요. 여기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앰비언트도 들어오고 밑에도 여기도 앰비언트 다 밝혀지고 주행으로 따라서 이렇게 바뀌죠. 요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6 적용됐던 것처럼 그런 걸 그랜저는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웰컴이나 이런 것도 되게 멋있게 들어옵니다. 웰컴이라는 거 멋있게 들어옵니다. 잘 만들었어. 요거 뭐 택시 미터 같다는 얘기도 많은데 저는 요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약간 무광 처리된 것 같이 이런 느낌이라서 빛 반사도 없고 그리고 눈에도 잘 보이고. 약간 요건 아우디 느낌 나요. 네, 아우디 느낌 나요. 그리고 이렇게 활용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크기가 작아지면 그렇죠.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이 정도 크면요 뭘 해도 돼요 사실. 햅틱 반응은 없어요. 햅틱 반응은 있긴 한데 되게 약해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확실히 보여주는 건 아니라서. 대신 이건 잘했다. 요건 잘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오토 쓸 경우는 이렇게 온도만 조절할 수 있게 듀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싱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심플 끄면 탁 이게 또 커스텀 원래 보던 걸로 할 수 있고 시원하게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 LCD가 켜지면서 없던 메뉴들이 많이 생겼죠. 맞아요. 더 추가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나중에 또 업데이트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트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로 위에 화면 위에 떠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거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제네시스도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더 고급스럽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픽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이쪽은 약간 그 요즘 전기차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기어 시프트가 일로 가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엄청나게 넓죠. 너무 넓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닫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 정도고 요거 하나는 인상적인 요 UV 있습니다. 그렇죠. 살균되는 거 살균되는 그런 거. 부분들. 그리고 근데- 다 C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그랜저 가격도 올랐는데 이거 자동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스르륵 이렇게 딱 누르면 스르륵. 맞아. 이거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그죠? 요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하나 더 아쉬운 건 키. 이게 아이오닉 6 때도 그랬지만 무게감도 너무 없고 그리고 소재도 그렇고요. 이거 소재도 너무 가볍고. 현대 여기 뺀 건 좋은데요. 네. 저 여기다 좀 사이에서 굳이 여기다 현대를 이렇게. 저희는 요거는 부러웁니다.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좋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또 고급스러움 느껴지는 게 달라지거든요. 하나 확실한 건 소재가 제네시스급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숨길 줄 압니다. 그리고 표현을 잘했어요. 플라스틱들도 저렴해 보이지 않게 표현을 잘해서. 그리고 저희 블랙 하이그로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랜저는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싹 누워서 시야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향하고 있는 이 하이그로스들이 많아서 눈에 빛 반사도 없고 그리고 훨씬 고급스럽게 보이고. 진짜 이제 캐니그래피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 경험했던 2열 시트를 그랜저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1세대 각그랜저에서 이렇게 그때 맞아요. 그 모지가고 머리 벨벳. 뿔뿔 나는 벨벳에 이렇게 탁 하고 요거 딱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바꾸는 그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에 와서 지금 벌써 시간이 꽤 흘렀죠. 꽤 흘른 상태에서 이걸 다시 만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원래 그랜저 사용하듯이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처리도 그렇고. 네, 금속 소재도 잘 썼고 느낌도 잘 표현을 해서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이번 그랜저 하이라이트는 잘 숨길 줄 안다. 소재를 적절히 잘 썼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욕심을 하나 내면 여기에 LCD나 이렇게 뭔가 하나 맞아요. 보여줘서 온도를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보여줄게까지 보여줬으면 금상첨화겠다. 3존이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맞아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요거는 지금
아반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LCD 하나 넣어주면 훨씬 뒷자리에 느꼈을 때 고급감이 달라요. 맞아요. 대신 이번 그랜저가 제네시스 최상위 들어가는 옵션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전동. 전동. 전동 사이드. 전동 사이드. 요거. 음.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이거 프레임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하는 게 없는데 이게 요 뒤에 이 힘이 있어요. 그걸로 잡는 것 이거 같은데. 하나로 잡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애들이 장난치다가 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AS를 받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딱 잡고 있습니다. 요거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보통 같은 경우 마감질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박음질이 대부분인데 여기 뒤에다 아예 철심을 하나 넣어서 딱 기둥 역할을 하네요. 약간 위에 안 잡아주면 요 헐렁헐렁 하거든요. 근데 얘는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동 션쉐이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스웨이드 잘 썼고. 그리고 요런 거 쓰는 것도 잘했어요.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스피커도 이거 밝은 톤으로 쓰면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건 헤드레스트. 그렇죠. 요것도 핸들에 있는 거 중앙 있잖아요. 디자인 그거. 똑같이 웬만한 디자인을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버튼도 이렇게 만들고 맞아요. 특이하게. 근데 이게 너무 공용이다. 이게 얘는 이쪽에 있고 얘는 이쪽에 있으면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서로.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같은 방향이다. 이거는 버튼을 너무 공용으로 쓴다. 시트도 좋아요. 시트도 약간 높아서 원래 2열이 낮은 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트가 엉덩이가 살짝 높아야 이 개방감도 있고 답답함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자, 그랜저에서 또 하나 중요할 부분. 골프백 4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랜저.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랜저가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 키 가지고 있어? 키 안 갖고. 여기 숨겨놨어요. 버튼은 누르면 열립니다.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열릴 때도 약간 제네시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품을 써서 잘 쓴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요런 마감들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넓죠.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뭐. 깊고. 깊고. 음. 바닥도 한번 보면 이렇게. 근데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이게 가격 차이 이런 소재. 맞아요. 요거를 요 끝까지 커버로 딱 해서 이렇게 나무판처럼 이런 걸로 딱딱하게 해서 딱 닫았을 때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주냐. 무게감이 있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부직포를 써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뭐 애프터마켓에서 매트 나올 거니까요. 그거 사용하시면 될 그거 거예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잘했어요. 요런 것들. 얘 열기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은색으로 된 거 그거. 맞아요. 근데 이거 딱 잠글 수 있어서 쓰기 훨씬 편한 이런 거 잘한 것 같아요. 그 뭐 크기는 저희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렇죠. 닫을 때도 이 느낌이 좋아요. 약간 제네시스 느낌. 네. 자, 여기까지 7세대로 돌아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세단 그랜저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전 레달PM 트렌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